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정유라도 독방에 수용이 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한 피의자이고 또 해외에 장기간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기본적으로 수용 자체는 원래 독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예, 혼거 수용이 워낙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그게 원칙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이 교정에 관한 법에 보면 독거 수용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어제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공항 기자회견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저께 검사 출신으로서 정유라 씨의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여유롭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대체로 좀 당당하고 여유를 좀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이게 어떤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실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정유라 씨보다는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정유라 씨는 그 과실이나 열매를 따먹은 그런 어떤 결과적인 수익범의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자기네가 도피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런 거 자기는 모른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네? 그러니까요. 당신 돈 그거 어떻게 어디서 났었어? 모른다, 나는. 네.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를 좀 초기에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보면. 예. 네, 당신 앞으로 집도 사고 대출도 받은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하나은행 유럽 지점에서 이제 본인의 부친 소유인 강원도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거짓말이고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기자들 쫓아오니까 쫓아온 게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다니고 이동해다니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들어와서 뭐라고 답변할지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고 봐야죠. 근데요, 만일 정유라 씨가 모른다는 식으로 이거를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법적인 저촉이 되나요? 돈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고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삼성그룹 관계자들 또는 이화여대 교수들과의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결과적으로 그 혜택만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사실은 정유라 씨는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예.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한 일이다, 나는 구체적인 돈 자금의 흐름 관계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요. 나는 대학에서 내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대학 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옆에서 제3자적인 측면에서 지켜볼 때 실제로도 본인이 대학을 안 가고 싶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러면 정유라 씨가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부를 했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것들 또는 대학에 가서 성실하게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좀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졌던 것은 맞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머니가 승마를 하라 그래서 승마를 조금이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어머니가 또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승마 우승 금메달을 받으니까 그 금메달 가지고 면접 시험장에 가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서 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이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 메달로서 메달이 작용을 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키는 대로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자기가 대학을 안 가고 싶었던 것은 맞지만 정말 100에 100%안 가고 싶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정유라 씨한테 이 뇌물 혐의 지금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뇌물수수 혐의. 저는 그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경재 변호사도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상당히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최순실 씨가 이제 삼성그룹에서 최순실 씨에게 부탁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런 아주 이렇게 복합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정유라 씨가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이 의견 연락 과정에 뭔가를 담당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을 타는 혜택이라든지 또는 승마 지원에 관한 혜택을 결과적으로 정유라 씨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정유라 씨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정유라 씨, 이 수사 기법상 말이에요. 네. 이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귀국으로 조금 이 위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위축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저런 무리한 어떤 금품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애정이랄까 정유라 씨를 보살피고자 하는 어떤 어머니로서 그런 어떤 이렇게 극성스러운 치맛바람 이런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 어제도 아마 재판 받으면서 검사에게 딸 건드리지 마라. 딸은 뭐 말 한 번 얻어탄 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법정에서도 웃음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순실 씨 본인 마음에서는 딸이 다친다 또는 딸이 구속이 돼 있다 또는 구속이 된 이후에 오랫동안 형을 살게 될 것 같다 이러면 상당히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보면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 증언하는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이렇게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그러면은 그 정유라 씨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좀 그 어떤 위중한 혐의가 적용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첫째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최순실 씨의 진술 변화라든지 심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검찰이 과연 적극적으로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 눈여겨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뇌물죄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검찰이 정말 강력하게 법 적용을 해서 뇌물죄까지도 정유라 씨에게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참, 그러고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에요. 네.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강제 구인장까지 지금 발부가 됐는데, 출석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출석을 거부해서 안 나온다라는 건 강제 구인장에서 강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법 집행을 하면 당연히 강제 구인장이니까 강제로 끌어와야 되고 이 특검 측에서는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분이 전직 대통령이고 또 이제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 강제로 끌고 왔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까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파장을 우려해서 법에 정해진 권한을 특검 측에서 행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은 보면 특검 측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어거지로 지금 이 강제 부인장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그냥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율사 출신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최순실 씨 어제 그 특검팀한테 그 2대 학사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7년형을 구형받았죠. 그죠? 네. 그리고 최경희 이대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구형이고요. 남궁건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 구형입니다. 어떻게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입시 비리에서 7년, 5년, 4년 구형된 것은 굉장히 강한 구형이고요. 센 거예요?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 강하게 구형을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컸고 그게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워낙 이렇게 많이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리 사회의 어떤 믿음이 크게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측면을 특검이 좀 심각하게 보고 구형을 어떻게 보면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통상의 경우보다는 구형을 한 2배 정도 세게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징역 7년 구형받았죠, 어제. 그러면은 이게 다른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별개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7년 구형이 있으니까 그 뇌물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그 부분만 해도 한 10년 넘는 구형이 아마 10년, 15년, 20년 뭐 이 정도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뭐 이게 다 합하면은 굉장히 구형량이 높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그 형은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건을 다 모아서 이제 총체적으로 병합해서 구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제 재판이 이렇게 이화여대 부분 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별도로 각각 받다 보니까 조금은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아마 결과적으로 좀 더 세게 구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고요. 않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기자들 쫓아오니까 초창기에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이동해 다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들어와서 뭐라고 답변할지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고 봐야죠. 근데요, 만일 정유라 씨가 모른다는 식으로 이거를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법적인 저촉이 되나요? 돈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고 어머니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삼성그룹 관계자들 또는 이화여대 교수들과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결과적으로 그 혜택만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다면 사실은 정유라 씨는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고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나는 모른다, 어머니가 한 일이다, 나는 구체적인 돈 자금의 흐름 관계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이요. 나는 대학에서 내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대학 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옆에서 제3자적인 측면에서 지켜볼 때 실제로도 본인이 대학을 안 가고 싶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러면 정유라 씨가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부를 했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것들 또는 대학에 가서 성실하게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좀 싫어하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대체로 좀 당당하고 여유를 좀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이게 어떤 한국에 송환될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이런저런 답변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실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정유라 씨보다는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일을 했고 정유라 씨는 그 과실이나 열매를 따먹은 그런 어떤 결과적인 수익범의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비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네. 자기네가 도피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런 거 자기는 모른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네.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는? 네? 그러니까요. 당신 돈 그거 어떻게 어디서 났었어? 모른다, 나는. 네.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근데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를 좀 초기에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보면. 예. 네, 당신 앞으로 뭐 집도 사고 대출도 받은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하나은행 유럽 지점에서 이제 본인의 부친 소유인 강원도에 있는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거짓말이고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정유라도 독방에 수용이 된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한 피의자이고 또 해외에 장기간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고 또 기본적으로 수용 자체는 원래 독거 수용이 원칙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예, 혼거 수용이 워낙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그게 원칙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이 교정에 관한 법에 보면 독거 수용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어제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도 공항 기자회견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저께 검사 출신으로서 정유라 씨의 태도를 봤을 때 굉장히 여유롭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